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 강서구 한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여요. 그 비행기들 중 하나는 분명 로스앤젤레스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48년을 살았던 그곳으로 말이에요. 저는 올해 76살 박민호라고 합니다. 3년 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정말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땅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미국에서는 그래도 존경받는 한 사람의 시민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연금 타러 온 늙은이 취급을 받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면 한국을 욕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서 한국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3년 전 이맘때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이민청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시민권 포기 서류를 들고 있었고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내 영순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영순이는 생전에 항상 말했죠. 여보, 우리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요. 여기서 죽으면 누가 제사라도 지내주겠어요? 그때는 아직 젊은데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정작 혼자 남으니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더라고요. 미국에서 48년을 살았어요. 처음 28살에 건너갔을 때는 몇 년만 있다가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가족이 생기고 사업이 안정되고 손주들까지 태어나니 어느새 평생이 되어버렸죠. 1994년 가족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를 기억해요. 아직 인천공항이 없던 시절이니 김포공항이었죠. 영순이는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향 땅을 밟는구나라고 중얼거리면서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제가 떠났던 1960년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지하철이 사방으로 뻗어 있고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있다 보니 뭔가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부터가 달랐어요. 저는 여전히 60년대식 높임말을 쓰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은행 업무를 보러 갔을 때였어요. 창구 직원이 저에게 말했죠. 어르신, 이 서류는 한국에서 발급받으신 게 아니라서 공증을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더니 미국에서 관공서 직원들이 하는 말투와 똑같더라고요. 친절하지만 차가운 그런 사무적인 톤이요. 더 충격적인 건 병원에서였어요. 영순이가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때 한국의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 병원에 가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할아버지, 이 약은 보험이 안 돼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와요. 간호사가 무심하게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거의 무료로 받던 약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죠. 내가 너무 성급하게 온 건 아닐까?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야 깨달은 건데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특히 노인이 되어서는 더욱 그래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리 집 근처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올림픽 대로변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와 배추밭이 있었죠. 영순이가 정성껏 가꾼 텃밭이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한국 마켓에 갔어요. 한국 음식 재료도 사고 한국 신문도 읽고 같은 고향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이면 한국 교회에 갔어요. 코리아타운에 있는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도 한국분이고 성도들도 대부분 한국분들이었죠. 예배 후에는 지하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고향 음식을 먹으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공동체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파트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미국 살다 온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며? 그럼 부자시겠네요. 미국은 어때요? 좋죠? 왜 한국에 오셨어요? 미국이 더 살기 좋을 텐데.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고향에 돌아온 한국 사람인데 마치 외국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1970년대 초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그로서리 스토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 사업 방식도 모르고 돈도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10년 후에는 가게를 2개로 늘렸고 20년 후에는 작은 체인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재혁이와 재민이도 잘 키웠어요. 둘 다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녔죠. 재혁이는 회계사가 되었고 재민이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손주들도 넷이나 있었고 모두 건강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아요. 재혁이가 지난달에 화상통화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한국이 좋으세요? 언제든지 다시 오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괜찮다, 잘 지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매달 소셜 시큐리티와 연금을 받았어요. 합쳐서 3,000달러 정도였는데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정도였죠. 거기에 집도 있고 의료보험도 좋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낸 세금이나 연금은 한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기초연금 신청도 해봤는데 미국에 있는 재산 때문에 탈락했어요. 집과 예금이 있다고 해서 부자로 분류된 거죠. 그런데 그 재산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환정 과정에서 손해도 보고요. 한국 의료보험도 문제예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서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큰 부담 없이 병원을 다녔는데 여기서는 조그만 병원비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 가는 것도 미루게 돼요. 지난달에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MRI를 찍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하니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그냥 나왔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필요한 검사는 다 받고 약도 걱정 없이 먹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미국에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이민 온 동창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업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매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한국에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동네 경로당에 가봤는데 이미 형성된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새로 온 사람이라서 끼어들기가 어려웠어요. 미국 살다 오신 분이시네요. 영어 잘하시겠어요? 미국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함께 화투도 치고 바둑도 두고 싶은데 계속 특별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요. 음식도 문제예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국에서 먹던 음식들을 사려면 더 비싸요. 치즈,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국 음식도 예전 맛이 아니에요. 김치는 너무 달고 된장찌개는 너무 짜고 불고기는 너무 달콤해요. 미국에서 먹던 한국 음식이 더 익숙한 맛이었어요. 교통도 불편해요. 미국에서는 차로 어디든 갔는데 한국에서는 운전하기가 무서워요. 교통법규도 바뀌었고 길도 복잡하고 사람들 운전도 거칠어졌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복잡해요. 카드 충전하는 법도 모르겠고 환승하는 법도 어렵고 계단도 많아서 무릎이 아픈 저에게는 힘들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배려가 자연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배려를 받기 어려워요. 은행 업무도 복잡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서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몰라서 매번 직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어르신, 이제는 모든 게 앱으로 되니까 배우셔야 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만 저에게는 너무 복잡해요. 미국에서는 온라인 뱅킹이 간단했어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었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 원패스,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정부 기관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센터에 가면 모든 게 키오스크로 되어 있어요. 번호표를 뽑는 것부터 어려워요. 젊은 직원들은 거기 화면 터치하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DMV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든 직원이 직접 도와줬거든요. 물론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지만 일단 차례가 되면 친절하게 처리해줬어요. 건강검진도 받아봤어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말이에요. 결과가 나왔는데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주치의 제도가 있어서 한 명의 의사가 계속 저를 관리해줬거든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고 정기검진도 받고 필요하면 전문의에게 연결해주고요. 한국에서는 큰 병원에 가려면 예약이 어렵고 작은 병원에 가면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돼요.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덴탈 인슈런스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고 치료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치과 치료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보험으로 거의 다 해결됐는데 말이에요. 약국도 다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 사는 약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사님들이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세요. 하루 2번 식후에 드시면 돼요. 이렇게만 말하고 끝이에요. 미국에서는 약사가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줬거든요. 날씨도 적응하기 어려워요. 로스앤젤레스는 1년 내내 따뜻하고 건조했는데 서울은 사계절이 뚜렷하죠. 특히 겨울이 정말 추워요. 미국에서 48년을 살면서 잊어버렸던 한국의 추위예요. 난방비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에서는 가스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겨울 난방비가 상당해요. 그래서 온도를 너무 높이지 못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지내요. 여름도 문제예요. 습도가 너무 높아서 견디기 어려워요.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안 틀면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어요. 미국에서는 집 안이 항상 쾌적했거든요.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온도 조절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어요. 음식 배달도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정말 발달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오히려 복잡해요. 배달 앱을 써야 하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전화로 주문하려고 하면 앱으로 주문해 달라고 하는 곳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전화로 주문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차이니즈 푸드 딜리버리라고 전화하면 영어가 서툰 직원이라도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줬어요.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에요.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 한국에 사는 또래 손주들과 비교하게 돼요. 미국에 있는 제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그랜파라고 부르고 영어로 대화해요. 한국 손주들은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대화하죠.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커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들, 인터넷 용어들, 유행하는 것들. 미국에서는 그런 걸 몰라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르면 대화에 끼기 어려워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시민권 포기 절차도 간단하지 않았어요. 세무서에서 지난 5년간의 세금 보고를 다시 검토받아야 했고 포기 수수료도 $2,000 넘게 냈어요. 그때는 어차피 한국에서 살 거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었는데 포기하고 나니 다시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해요. 관광 비자로는 3개월밖에 못 있고 영주권을 다시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더구나 제 나이에 다시 이민 비자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녀가 시민권자라고 해도 부모 초청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후회되어서 잠이 안 와요. 밤에 누워 있으면 자꾸 생각나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영순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영순이 무덤에 가서 말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당신 말대로 미국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기도 해요. 아직 미국에 있는 친구들 말이에요. 그들은 저를 위로해 주지만 동시에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안타까워해요. 민호야, 너 정말 성급했다.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너 혼자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후회돼요. 한국에서 3년을 살아보니 제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더 이상 한국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서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모든 게 미국식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이웃과 인사는 하지만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녀가 몇 명이냐, 손주는 몇 명이냐, 미국에서 뭘 했냐,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해요. 처음에는 친근하게 대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런 정보들이 동네에 다 퍼져 있더라고요. 미국 살다 온 박 씨로 유명해졌어요. 또 미국에서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켜요. 10시에 만나자고 하면 정확히 10시에 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0시에 만나자고 해도 10시 10분, 20분에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누적되면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쇼핑하는 것도 다르고요. 미국에서는 가격이 정찰제였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흥정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데서 장을 보려고 하면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더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치료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 그래도 한국이 더 좋죠? 라고 말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의료 시스템이 더 편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냥 네, 그렇죠라고 말해요.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는 게 당연했는데 한국에서는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저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요즘 제일 힘든 건 건강 문제예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데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돼요. 지난주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각종 검사비만 50만 원이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돈이 제 한 달 생활비예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때문에 이런 걱정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아플 때마다 돈 걱정부터 하게 돼요. 처방받은 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와요. 미국에서는 보험으로 거의 다 됐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아껴 먹기도 해요. 하루 2번 먹으라는 약을 하루 1번만 먹거나 아니면 이틀에 1번씩 먹기도 하고요.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치과 치료는 아예 포기했어요. 임플란트 2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비용이 2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면 몇 달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보험이 잘 안 돼서 부담스러워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민호야, 정말 한국이 좋아? 솔직히 말해봐. 그때 정말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미국 생각만 해.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시민권을 포기했으니까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제 나이에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겠어요. 관광 비자로는 3개월밖에 못 있고 그것도 자주 드나들면 의심받아요. 아들들한테 부탁해서 초청장을 받아도 영주권을 다시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 나이까지 제가 건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가장 후회되는 건 영순이와 함께 묻힐 곳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영순이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국 공동묘지에 묻혀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선산에 묻히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고향 마을은 많이 변해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선산 관리도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순이와 떨어져 있는 게 마음에 걸려요. 미국에 있을 때는 매주 영순이 무덤에 갔어요. 꽃도 갖다 놓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죠. 지금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가요. 비행기표도 비싸고 건강상 긴 여행도 힘들거든요. 작년에 영순이 3주기 때 미국에 갔었어요. 아들들이 항공료를 보내줘서 갈 수 있었는데 무덤 앞에 서니까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요. 혼자 두고 한국에 와서 미안해요. 나도 여기 와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렇게 중얼중얼 얘기하는데 옆에서 성묘하던 다른 분이 저를 보더라고요.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정말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 자리는 미국이었구나 하고요.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더 이상 제가 살 곳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3주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공항에서 이별할 때 재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 힘드시면 다시 오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더 외로워졌어요.
미국의 집, 친구들, 익숙한 환경들을 다시 보고 온 후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나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미국 뉴스를 보면서 그리워해요. 특히 날씨 예보를 볼 때가 그래요. 로스앤젤레스는 오늘도 화씨 75도로 맑고 따뜻하다고 나오면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골프도 치고 교회 활동도 하고 손주들과도 자주 만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후회돼요. 저도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혼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져요. 미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가져온 돈으로 살고 있는데 환율 변동도 있고 물가 상승도 있고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서 점점 빠듯해져요. 은행에서 적금을 들어보라고 권하는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미국에서는 CD나 머니마켓으로 괜찮은 이자를 받았는데 한국은 저축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요. 그래서 돈이 줄어드는 걱정만 늘어가요. 이런 속도로 쓰면 몇 년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자꾸 하게 돼요. 미국에 있었으면 소셜 시큐리티와 연금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불안해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미국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나빠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환경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아픈 곳이 늘어나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와요. 밤에 누우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새벽까지 뒤척거려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런 증상들이 없었는데 한국에 온 후로 생긴 거예요.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아들들과도 상의해 봤어요. 재혁이가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부모 초청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비자로 왔다 갔다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재민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포기하신 게 정말 아쉬워요. 있으셨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하셨을 텐데요. 아들들 말을 들으니 더 후회되더라고요. 정말 왜 그런 성급한 판단을 했을까요? 영순이가 살아있을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어디서 살까요? 미국에서 살까요? 한국에서 살까요? 그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가서 정하지 뭐. 둘 다 우리 집이잖아. 하지만 막상 혼자 남으니까 선택해야 했어요. 그때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문제였어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영순이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로 성급하게 결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순이도 제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다면 한국 가는 걸 반대했을 거예요. 영순이는 항상 제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즘은 영순이 꿈을 자주 꿔요. 꿈에서 영순이가 말해요. 여보,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다시 오면 되잖아요. 꿈에서 깨면 더 슬퍼져요. 영순이가 있다면 혼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하니까 더 어려워요. 최근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미국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들과 상의해서 부모 초청 절차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관광 비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3개월씩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돌아오고 또 3개월 있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표 값도 많이 들고 짐 정리도 번거롭고 건강상으로도 부담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집은 팔지 말고 렌트로 놨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팔아버린 것도 후회돼요. 지금은 집값이 더 올라서 다시 사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아들들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재혁이는 제가 올 때까지 자기 집에서 지내시라고 하고 재민이는 제 방을 따로 만들어 놓겠다고 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막내 손녀 소피아가 그랜파 언제 와요? 라고 자꾸 물어본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빨리 가고 싶어져요. 여기서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제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환영해요. 민호야, 잘 생각했다.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워요.
한국에서는 이런 따뜻한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웠거든요. 이제 한국에서의 정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파트는 전세로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아예 팔기에는 아직 이르고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요. 짐도 정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산 물건들 중에 미국에 가져갈 것들을 골라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가져갈 게 별로 없더라고요. 3년 동안 산 것들이지만 정작 소중한 건 별로 없어요. 가장 아쉬운 건 한국에서 만난 몇 안 되는 지인들이에요. 비록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사는 나누고 지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미국에 간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미국이 좋으니까 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국이 싫어서 가는 거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닌데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한국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좋은 나라고 발전도 많이 했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다만 제가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서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이에요. 만약 제가 젊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적응력도 좋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능력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70 넘은 나이에 환경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민을 갈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요. 특히 시민권 같은 중요한 결정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해서 하라고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해요. 나이 들어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적인 판단을 구별해서 생각하시고 특히 의료보험이나 연금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비록 적응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고향 땅에서 보낸 시간들이니까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가끔 한강공원에 산책을 나가요.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미국에는 이런 강이 없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강은 거의 콘크리트 수로 같아서 한강 같은 자연스러운 강이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중에서 그리울 만한 것들을 찾아서 먹어보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역시 본고장 맛은 다르니까요. 특히 길거리 음식들은 미국에서 맛보기 어려워요. 붕어빵, 호떡, 떡볶이 이런 것들을 사 먹으면서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려 보기도 해요. 그때는 이런 것들이 특별한 간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추억 때문에 먹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위로가 돼요. 완전히 실패한 선택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비록 전체적으로는 후회하지만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미국에 가서도 가끔은 한국이 그리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불만이고 없으면 그리운 게 인간의 마음인가 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언어도, 문화도, 시스템도 모든 게 익숙한 곳이거든요. 이제 곧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섭섭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희망도 생겨요. 다시 익숙한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영순이 무덤가에서 약속했어요. 여보, 이제 진짜 당신 곁으로 갈게요. 다시는 떨어져 있지 않을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이 경험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비록 후회스럽긴 하지만 이것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김포공항 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생각해요. 곧 저도 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야겠어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건 정말 큰 실수였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은 인생은 제가 편안한 곳에서 보내야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요.